5장 6번째 데이터 들여다보기 문자열 편 시작합니다. 파이썬의 문자열은 유니코드 문자를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차이점은 한 글자만을 나타내는 단일 문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 없고 문자열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문자열의 단일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번호를 인덱스라고 하고 제일 앞을 0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예제 5-25를 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hello python 이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hello python이 정확히 출력이 되는데 다시 A의 대괄호 0번째 인덱스를 출력하면 뒤에 H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출력하면 그대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 특정한 순번의 문자만을 출력하고 싶을 때 대괄호에 인덱스라고 하는 번호를 넣어서 출력할 경우 0번째부터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2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0, 그 다음 1, 그 다음 5를 출력하려면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문자열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자주 쓰이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제 2-26을 보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변수에 I love you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넣어보고 이 텍스트라는 변수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len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결과로는 이 함수의 문자열의 길이가 나옵니다. 현재 I, 그 다음 love, you 총 8음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 공백이 2개 들어있기 때문에 길이는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제 2-27 특정 문자를 찾는 find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파이썬을 넣고 인덱스는 python.find 그 다음 찾고자 하는 문자를 t를 한번 넣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인덱스 값을 확인하면 t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죠? 틀렸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되기 때문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2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text.find 텍스트라는 객체를 find 함수를 실행시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안에 매개 변수가 t죠. t라는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그 인덱스 값을 반환하는 것이 find 함수의 기능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예를 들어 show me the money 라고 해서 a라는 변수에 txt 안에 있는 txt.find 하고 2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해줘야겠죠. a라는 값에 find 함수가 실행되고 반환되는 값이 들어가서 결과는 5가 출력됐습니다. 0번째 1, 2, 3, 4, 5 가장 최근에 있는 찾고자 하는 값의 인덱스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제 5-28을 보겠습니다. in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find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자, 텍스트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넣고 프린트. 만약 h라는 값이 있니? in 텍스트 안에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실행할 경우 h가 이 안에 몇 번째 인덱스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true가 출력이 됩니다. in 키워드 앞에 not을 붙일 경우 반대의 의미가 돼서 not in 없을 경우에만 true가 출력되고 h가 있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됩니다. 만약에 텍스트 파이썬에 없는 알파벳인 m을 넣고 not in text라고 할 경우에 true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ot을 붙이면 없는 경우에 true 출력이 되고 not이 없는 경우는 있을 경우에 true가 출력됩니다. 네, 그 다음은 예제 5-29 어퍼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어퍼 함수는 문자열 내부의 모든 알파벳을 대문자로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소문자 파이썬이라고 한 후에 b에다가 아니죠, 텍스트 빅텍스트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텍스트를 대문자로 바꾸겠다 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프린트 할 경우에 대문자가 대문자로 모두 바뀌어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문자로 할 경우에 로얼로 하면 다시 소문자가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보면 소문자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뤄볼 것은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교재의 예제 5-31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자른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hello python 이라는 문자열을 넣고 한번 일부를 잘라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고 텍스트 하고 인덱스 두 번째부터 5까지 슬라이스를 해보면 LL5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는 0, 1, 2, L부터 그 다음 0, 1, 2, 3, 4, 5 인데 5 이전까지 출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L5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을 설명하자면 대괄호 x y 라고 가정을 하고 x 인덱스부터 y 인덱스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숫자를 바꿔 보겠습니다. 0부터 7까지라고 하면 이 h부터 0번째 인덱스인 h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되겠죠. 여기까지 공백까지 출력합니다. 다음은 예제 5-33 문자열 바꾸기입니다. 문자열 바꾸기는 replace 함수를 사용합니다.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hello python 이라고 하고 hello를 바꿔보겠습니다. text.replace 텍스트를 바꾼다는 의미로 텍스트를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text.replace hello라는 단어를 by라고 바꾼다 라고 하고 실행할 경우에 hello가 by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파이썬 대신에 자바라고 하면은 hello java 문자열 내부의 특정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n과 m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n을 m으로 바꾸면 n이 모두 m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제 5-34 문자열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또 매번 똑같죠. Hello Python 이라고 하고 프린트 함수로 text.split 출력할 경우에 공백을 기준으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점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함수 안에 있는 값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공백이 아닌 점으로 하겠다 라는 의미로 큰 따옴표 점, 그 다음 몇 개로 쪼갤지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를 입력하게 될 경우에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콤마가 4번 찍혔기 때문에 5개로 쪼개진 것인데요. 1을 입력하게 될 경우 콤마가 하나여서 이렇게 H와 나머지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사용해서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부지기, 석삼, 너구리, 홍길동 4명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백을 기준으로 이름 사이에 공백들이 있죠. 공백을 기준으로 스프레드 함수를 쓰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된 데이터들로 출력됩니다. 이 데이터는 7장에서 배울 리스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들여다보기 문자열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